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아해했어요. 심지어 이 암살범이 그 의료보험 회사 고객도 아니었어요. 팬데믹 때 있잖아요. 제가 마스크 써라, 손 씻고. 국가가 뭔데 나한테 개입을 하냐, 내 삶에. 내가 아파서 내가 코로나 걸려서 내가 죽으면 내가 책임져주면 되는 거예요. 이 보험도 비싸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1만 원이요? 작년 12월 4일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라고 하는 미국 최대 의료 서비스 기업이라고 합니다. 여기 CEO가 총격으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어떤 우발적인 일인 줄 알았는데 계획범죄라 하더라고요. 이게 미국의 어떤 그 의료 시스템에 대한 반감? 그게 표출된 거라고 보는 게 맞나요? 계획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암살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거였죠. 그래서 총도 그 고스트건이라고 하는데 집에서 자기가 직접 만든 거죠. 3D 프린팅으로 직접 만들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소음기까지 설치를 해서 이제 암살을 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제 이게 계획되었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가 네. 뉴욕에 어디를 지나가서 어디를 방문할 것이라고 하는 그 동선을 다 알고 있었죠. 나중에 이제 이 암살범의 그 수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기생충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기생충. 미국인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이 기생충들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행위로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아해했어요. 루이지 만지온이라는 이 친구가 저 미국의 대도시 볼티모어에서 네. 아주 부유한 부동산 재벌 가문 출신이에요. 이태리계 부동산 가문 출신인데 그 정도로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다녔던 고등학교 있죠. 한 해 등록금이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이었어요. 5천만 원짜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서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사 박사도 아이비리그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이렇게 나왔고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서부로 건너가서 가졌던 직장도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뭐 카운셀링 하던 그런 좋은 직장이었는데 나중에 하와이로 이주를 했대요. 네. 하면서 뭐 서핑 같은 걸 하다가 크게 허리 다쳐서. 쪽 부분을 많이 다쳤는데 그때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서 이분이 제대로 알게 되고 뭔가 자기를 뭔가 붕괴케 하였던 뭔가 그 시스템적인 어떤 모순들, 문제점들을 그때 많이 느끼고 좀 생각하고 이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는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지 않았나. 아니 그렇게 해서 아무리 그래도 이제 살인과 테러는 이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 정도로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반감 자체가 높다라는 거고 또 일각에서는 이 루이지 만존이 물론 이제 살인범입니다만 영웅시하는 문화도 좀 있었다면서요. 제가 한번 뉴욕타임즈에 남겼던 댓글이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이었는데 누가 한 명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84세이신 어머니께서 오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로부터 편지를 받으셨습니다. 무엇이었는지 맞춰보세요. 어렵지 않게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 거부 편지였습니다. 청구 거부. 자, 미국은 병원에서 이 환자에 대한 치료가 이렇게 됐습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청구서가 나왔겠죠. 네. 그럼 그 청구서가 보험회사로 와요. 예. 그럼 그 보험회사에서 심사하고 또 보험약관하고 가입했던 보험약관에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닌지 세심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나서 이제 검토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분은 당신이 가입한 보험약관에서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같으니까 청구 거부 편지를 받았겠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이 가입한 보험으로는 적용이 안 되는 의료비입니다. 뭐 그런 예를 다 들어서 내세요, 그럴 수 뭐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분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제 보험회사였습니다. 저는 만성질환이 있고 끊임없이 거부를 당하고 매일 거부 청구서를 처리하기 위해서 매일 1시간 분량의 대화와 전화를 상담원과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만성질환을 더욱더 악화시켰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고 하는 뭐 여기는 이제 민영 보험사인데 보험에 가입을 해 놓은 사람들이 쓴 걸 거 아니에요? 당연히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아파가지고 의료 서비스를 받았는데 내가 청구를 했을 때 그만큼의 보험금을 안 준다라고 하니까 좀 갈등이 생긴 걸 텐데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민영 의료보험을 가입해둔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게 청구 거부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왜냐하면 병원에서 보험회사를 보낼 때 여러 가지 세부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환자에 대한 어떤 치료를 이렇게 했으며 약은 어떻게 처리를 했고 어떤 의료시설로서 수행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손해를 안 보려면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적용이 안 되고 저거는 적용이 안 되면 이거는 거부를 해야 된다라고 해줘야만
자기들은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는 민간 의료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겠죠. 아니 근데 이게 약간 경제 시스템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다른 이제 경쟁 민간 보험회사가 그런 불편함을 해소시켜 준다라든지 보장 범위를 더 넓혀 준다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금융감독원이 그런 이제 특히 분쟁 사례 제일 많은 게 보험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걸 또 중간에 이제 중재하기도 하는데 미국은 뭐 그런 시스템이 안 돌아가나요? 그래서 미국은 다양한 민간 의료 보험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약관들도 각 회사마다 너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지만은 보험 약관 자세히 읽어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이거는 무엇까지 보장이 되고 이거는 보장이 되는데 이거는 안 되고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안 되고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되면 이것도 다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해서 청구서를 내보내겠죠. 네. 그러면 약관의 기준에서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각 보험회사마다 통일된 약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민간 그 보험료도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는데 거기 가입 하나하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자꾸 이제 청구 거부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또 민간 보험을 또 가입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병원 갔을 때 또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온다고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미국의 의료비가 왜 이렇게 비싼가? 단 첫 번째 이유가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보편적 의료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예요. 그러게요. 그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어요. 오죽 이렇게 비싸면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한 5천, 6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인구의 8%에서 9% 정도가 보험이 없는 상태로 살아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예 그 민간 보험도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네. 없이 보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미국인들이 거의 뭐 8%에서 9%이기 때문에 거의 한 3천만 명 정도가 되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아프면 어디를 가나요? 네. 그 미국은 법으로 병원이 이 사람이 의료비를 감당할 능력이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를.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아프면 병원도 못 가고 혼자 앓고. 자기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험이 있어도 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 웬만한 뭐 수술비 하나에 몇 천만 원, 뭐 억 단위 뭐 네. 이렇게 나와버리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응급실 방문하잖아요. 예. 갑자기 뭐 네네네네네. 아파가지고 응급실 방문인데 만약에 심각한 응급 상황, 뭐 심장 발작이 왔다, 뭐 있으면 한번 갔다 오는 게 10,000불 이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1,400만 원? 1,400만 원. 그리고 출산 있죠. 그 자연분만. 예. 자연분만이 우리 돈으로 10,000불에서 15,000원이니까 우리 돈으로 한 2천만 원이 넘어요? 한 2천만 원 가까이 되죠. 와. 자연분만. 근데 제왕절개를 했다. 예. 이러면 20,000불에서 30,000불이니까 거의 한 뭐 3천만 원에서 예. 뭐 4,500만 원까지. 예. 가겠죠. 그런데 바로 윗나라 캐나다는 무료죠. 캐나다는 의료비가 공짜예요. 무료예요. 건강보험이 다 되니까. 건강보험이 다 되니까 캐나다는 무료고 영국도 무료예요. 아니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나라에서 기본적인 건 건강보험으로 제공을 하는 게 기본인데 왜 미국은 그렇게 공적인 의료보험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애초에. 그거하고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미국 총기 사고가 그렇게 나잖아요. 그렇죠. 왜 총기를 불법화시키지 않나? 미국인들 자체의 어떤 멘탈리티가 국가가 개인의 삶에 어떤 개입을 하고 관여를 하는 것 자체를 되게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집은 내가 지키고 우리 동네는 내가 지키고 뭐 이런 식으로요. 내가 아프면 내가 책임지고 살면 그만인데 국가에서 왜 개입을 하냐는 거죠. 이거는 모든 걸 그냥 시장의 손에 그냥 놔둬라. 왜 국가가 개입을 하냐. 자, 그래서 총기 문제도 그런 것 같고 그때 오바마 케어 기억하시죠? 네네네네. 그렇죠. 오바마 케어가 있을 때 많은 중산층 백인들이 오바마에 대해서 반감을 어마어마하게 가졌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바마 케어라는 게 보험을 들지 않은 미국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보기 좋아 보이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중산층 백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네가 또 개입해서 우리 중산층이 안 그래도 내야 되는 세금들도 많은데 그냥 멀쩡하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보험 안 들고도 멀쩡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의 어떤 그 목까지 세금으로서 우리한테 짐을 지우려고 하나? 라고 해서 그때 어마어마하게 진짜 그 증오에 가까운 반감을 가졌던 미국인들, 중산층들 그때 많이 봤어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니 공공의료 정책을 대한민국처럼 만들겠다고 그때 이제 오바마도 아마 한국의 사례 많이 이야기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걸 이렇게 길을 쓰고 싫어하나?
그래서 물론 이제 기득권이야 뭐 민영 의료보험을 해놓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세금 더 내는 거 싫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또 이게 의료라는 것도 보편적인 게 어느 정도는 필요한 거잖아요. 국가의 기능상. 근데 그거를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 보고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그 팬데믹 때 있잖아요. 네. 미국인들 수십만 명이 사망해 많이 죽었죠. 했잖아요. 예. 그때 뭐라고 했는데 그때 파우치가 또 유명했던 그분이 제발 예, 예. 마스크 써라, 손 씻고 마스크 어. 써라. 사람들이 반감 가지죠. 국가가 뭔데 나한테 개입을 하냐 내 삶에. 국가가 뭔데 나한테 마스크 쓰라고 해? 막 이런 거. 내가 아파서 내가 코로나 걸려서 내가 죽으면 내가 책임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 인식이 그래요? 국가가 왜 개입을 굳이 하냐는 말이에요. 오.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스크 쓰라고 하면 이제 싹 다 쓰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개인주의 국가라고 하잖아요. 예. 개인주의 국가라는 것은 이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왜 미국으로 건너왔어? 신대륙으로 건너왔을까요? 이 봉건주의 사회에서 태어나자마자 내 신분이 결정돼 있고 내 운명은 이미 결정돼 버리는 거잖아요. 내 개인의 어떤 자유, 나만의 새로운 어떤 세계에서의 어떤 내 개인적인 어떤 뭔가 꿈을 꾸어서 노력해서 그 노력을 통해서 나는 뭔가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 해서 헌법도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개인주의가 강조가 되는 나라잖아요. 뿌리 붙어 있는 거네요. 뿌리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기도 쉽지가 않은 거고 어떤 그 제도 개선에 대한 반감이 또 커지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거고. 커지겠죠. 이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바뀌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자기네가 스스로 병원 갈 때 물론 이제 운이 좋아서 한 번도 안 아프면 좋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어디 한 번 아프면 아까 설명해 주신 걸로 이제 제가 좀 묘사를 하자면 거의 병원 문 열고 들어가면 일단 1,000만 원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무서움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공공제도가 필요하다는 니즈는 어느 정도 있지는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시니어들 노약자들을 위한 그 메디케어라고 60세 예, 이상 예. 어떤 노인들 분들을 위한 공공의료보험 제도는 있죠. 고령자들을 위한. 고령자들을 위한. 네. 그리고 극빈층, 저소득층을 위한 그 메디케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해 있는 한 인구 퍼센티지가 한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80%는 어떤 보험에 가입하나 그 80%는 한 50% 정도는 직장보험을 통해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럼 직장을 갖고 있지 않고 내가 뭐 개인 자영업을 한다. 소상공인이다. 이러면 개인 보험을 들겠죠. 근데 개인 보험이 훨씬 비싸요. 그 직장 보험보다. 그러니까 직장 보험도 어느 정도는 직장에서 이제 매칭을 해서 내주는 걸 테고 개인 보험은 오롯이 이제 당연히 자기가 내야 될 테고요. 근데 앞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민영 보험사들은 또 비용을 또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청구 거부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 그 질문을 하셨잖아요. 루이지 맨조니가 왜 이렇게 영웅이 되었나?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한을 풀어준 경우. 그러니까 살인범인데. 그 왜 영화 보면 특히 이제 미국 영화에서 보면은 직장을 잃는 거, 잡을 잃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건강보험이더라고요. 나 이제 직장 잃으면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질 않아.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대학원 있을 때 진짜 친하게 지냈던 제가 브라더, 형이라고 불렀던 네네네. 미국 선배가 있었는데 이분이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분도 이제 대학원생이었는데 아토피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자기는 어쨌든 간에 알바를 해서라도 뭐 월마트나 어떤 마트를 근무해서도 자기는 어쨌든 간에 일을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안 그러면 자기 이 아토피 필요한 그 약 치료 같은 걸 받으려면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게 예.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취업을 그래서 또 보험 혜택 때문에라도 취업을 해야 하는 거고 네. 또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또 어마어마한 의료비가 또 지출될 수 있는 근데 거고. 이게 고용주가 제공해주는 이 보험도 이제 비싸요. 평균적으로 한 500에서 600불을 내니까 보험료만 평균이 그렇습니다. 한 달에요. 한 달에 한 달에 한 6, 70만 원이요? 6, 70만 더 넘. 지금 1,400 얼마니까 지금 와. 환율이. 그래서 500에서 600불이면 거의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가 이제 고정비로서 이제 보험 의료보험으로 나가는 거겠죠. 매월. 매월. 아, 이게 그 개인 보험일 때 아니면 직장 보험일 때? 직장 보험. 아, 직장 보험인데도 네. 아, 개인이 내는 돈도 또 여기에 또 회사에서 매칭해 주는 게 있으니까 요 정도인데도요. 매칭해줘서. 네. 오, 엄청 비싸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왜 그 한 달에 보험료 7, 80만 원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 무슨 보험을 그렇게 많이 가입했느냐 막 이럴 텐데. 근데 미국 아주 기본적인 게 이 정도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소득이 높아야만 하네요. 아까 그 팀 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미국 사람들은 뭐 지옥에 살고 있는 건가 막 알았고 이게 느낄 수 있지만 직장 보험이나 개인 보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아파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병원에서 내가 암 수술을 받았다. 네. 이게 뭐 10만 불이 나왔다. 1억 4천이 나왔다. 네.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될 뭐 책임 금액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디덕터블이라고 하는데 공제. 내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 내가 책임져야 되는 상한액을 뭐 1,000불로 잡았다. 뭐 1,000불만 내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 부담 비율만큼만. 네, 자기 부담 비율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부담 비율을 낮추고 싶으면 보험료가 더 높아지겠죠. 그걸 이제 선택을 하면서.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필수 지출이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미국 중산층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의료비 때문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갑자기 그냥. 내가 아프다. 아니면 갑자기 내 가족 중에 누가 아파졌다.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실직이 되었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층 이동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되게 이제 좋은 거긴 한데 선순환이 되는 거긴 한데 어느 날 갑자기 중산층이 그냥 바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팬데믹 때 그게 큰 문제가 됐었는데 팬데믹 때 실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럼 보험이 없고 음. 치료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 코로나로 인한 합병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망한 숫자가 이런 건 그 이유 때문에 다 사망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복합적으로. 네. 아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의료 관광을 많이 간다. 아까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보험 혜택이 또 많이 되고 멀지 않으니까 네. 그쪽으로 이제 가버릴 수도 있겠고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어요. 특히 예전에 우리 한국 교포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아, 교포들도 이제 그때 교포들이 예. 그 자영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갓 이제 1세대 이민자나 1.5세대 그때 이민자들은 자영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개인 보험을 많이 들으면 되는데 그 개인 보험이 많이 비싸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아프시면 또 어디를 가셨냐면 한국으로 오셨죠. 한국으로 오셔서 뭐 필요한 가족들 지인들 만나고 치료받고 해도 비행기 값 다 포함해도 미국에서 치료받는 것도 훨씬 싸다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건보 재정에는 참 치명적인 이야기인데 개개인의 판단으로 봤을 땐 또 그게 합리적인 거고 그렇죠. 국가적으로 봤을 땐 이게 또 손실이 되는 거고 그렇게 많이는 계셨겠습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조심스러운 이후에도 뭐 어떤 뭐 외국인의 의료 쇼핑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문턱을 높이겠다 이런 정책이 이제 좀 발표가 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병원에서 마약에 중독되는 사례도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펜타닐 중독이잖아요. 원래는 그 마약성 진통제였는데 네. 이게 이 처방이 예전에 이제 합법화가 돼서 2000년대 초반에 예. 많은 그 이 마약성 오피오이드를 제약회사들로부터 이제 로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의사들이 처방을 잘 하게끔 이제 합법화돼가지고 이제 처방을 하게 됐는데 이 마약성 오피오이드에 중독돼버린 인구가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펜타닐 중독 환자들이 진짜 많아져서 지금 큰 문제가 됐죠. 근데 이게 병원에서 진통제로 처방을 많이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그런-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인 거스르면 그렇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병원에서 마약을 처방하는 게 그렇게 쉽게 되나요? 이게 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우리나라는 이제 다 전산으로 관리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그 마약성 진통제가 남용이 됐어요. 그래서 수백만 명의 미국 사람들이 그 오피오이드에 노출이 됐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불법화가 됐습니다.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근데 이미 중독돼 있는 인구가 너무도 좀 많아져 버렸죠. 네. 이제 자기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이 금단 현상을 또 자기는 또 어떻게 메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펜타닐 사태가 나중에 생겨나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그게 또 약간 이거 본질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미중 간의 갈등으로 또 튀더라고요. 뭐 중국에서의 어떤 그 마약 문제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60% 관세를 매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펜타닐 이 약이 합성약이잖아요. 합성. 우리가 옛날에 그 마약이란 필로폰, 예. 뭐 아편 뭐해서 재배해가지고 막 추출해내는 그건 뭘 경작해서 추출해내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엄청 비싸고. 이건 합성 마약이어서 만들기 너무도 쉽대요. 근데 그 재료들을 주로 어디서 이제 많이 공급을 받냐면 중국에서 공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 공급되어진 재료들은 어디로 가냐? 멕시코 카르텔로 간대요. 그래서 이 카르텔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펜타닐이라는 마약류들을 생산해내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공급선들한테 미국에 이제 보내는 식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어서 중국 너희들이 문제야라고 중국도 공격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죠.